김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나라 시대의 유일한 중국 황제, 특히 여황제, 측천무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가 서안, 지금 시안 지역이었고, 특히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건릉도 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안에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오늘날 중요한 여행지 하나로서 화천궁지가 있습니다. 화천궁지는 우리가 유명한 당현종 때 양귀비와 당현종이 사랑하던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여산은 그 뒤에 있는 궁전 뒤에 산이 여산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송강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얘기할 때도 여산이 여기도건 나딴 말 못하려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산이 시인이 다시 나와서 우리가 세상 그 관광지를 다시 평가해도 여산이 여기보다는 낫다고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동팔경을 자랑하던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테마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시안사건의 오간청이라는 그 조그만 건물이죠.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당현종과 양귀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천무후와 그의 며느리 위씨가 세력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당현종의 양귀비가 현종과의 사랑 때문에 정치를 망치고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바로 역사적인 궁전인 그 화천궁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산이라는 산 밑에 있는 화천궁리, 오늘날 그 자리에는 이와 같은 화청지라는 돌에 새겨진 그 표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석의 일뿐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지역에 대개 이 모습의 사진입니다. 뒤에 이것이 여산이고, 여산 밑에 화청지에 이제 그 밑에 궁전이 있는 데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본다면 이것은 뭐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사람이 없는 모습이고, 보다 자세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귀비의 모양을 그 호수 가운데다 만들어 놨죠.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양귀비의 모습입니다. 이 궁전에서 사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양귀비가 알록산의 난 때 결국은 정치를 망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유명한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가 장한가라는 시를 아주 길게 씁니다. 긴 한의 노래다. 그래서 장한가 이거를 새겨놓은 이것이 모택동이 글씨로 써놨다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유명한 장한가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현종은 그 정치를 바로잡아가지고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당태종 이후로 당태종의 정치를 정관의 치라고 그러면 아주 잘한 정치로 하는데, 개원의 치라고 그래서 아주 또 정치를 잘한 그 황제로 칩니다. 그러나 이제 며느리 그 아들이 수왕인데 그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 그 양귀비가, 그때는 이제 양귀비가 아니죠 물론,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만 그 며느리 아름다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도교 사원에다 보냈다가 이제 후궁으로 들여옵니다. 그럼 후궁이 그때 121명인가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이제 귀비로 해서 그 사랑에
빠지죠. 그 양귀비는 아주 얼굴이 아름답고 무용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잘해요. 비파를 연주를 잘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은 되게 뚱뚱합니다. 당나라의 미인은 이제 뚱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귀비가 세력을 잡았을 때는 그의 양씨들의 친족이 대거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육촌오빠라고 하는 양국충은 재상이 됐는데 무려 46 직책을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얘기가 전에 우리 측천무 때도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 제발 아들을 낳지 말고 딸을 낳으라는 그 노래가 있을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극에 달하면 쇠한다고 하듯이 이런 사랑과 그것이 권하니까 현종이 이제 정치의 뜻을 잃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재상 양국충하고 또 그 양귀비하고 또 관계가 되는 장군 알록산하고 알력이 일어나서 알록산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당현종은 피난을 가고 수도 장안을 그 알록산이 점령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신하들이 저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현종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양귀비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그 당나라에는 제일 유명한 문학이 시입니다. 당시, 송사, 원명의 소설 그리거든요. 당나라 시대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제일이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 있을 때는 시곡이고,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소설이고 그런데 장안가, 그냥 긴 한의 노래, 그냥 100몇 도에 이르는 아주 긴 이제 시를 씁니다. 그래서 119번째 구의 마지막쯤 되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 해도 다 할 때가 있지만은 이 기나긴 우리의 한마는 오래오래 계속되어 끝날 줄 없으리라 하는 아주 멋있는 시규를 하죠. 그런데 이 화청지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밤에 이 화청지에 앉아서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그 무극, 오페라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산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자연을 무대로 하는 거죠. 날이 껌껌했을 때 이제 불이 번쩍하면서 양씨 집안에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양귀비가 나타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달을 띄웁니다. 인조 달을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알록산에 난이했다 그냥 말발굴이 팍팍팍 하면서 뛰어나오고 호수에서 물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그 관객들이 이제 하늘 아래서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술적으로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공의 달이 뜨는 넓은 자연공간 화청지에 벌이는 그 무극 오페라 당현종 양귀비의 사랑 얘기, 이것은 참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랑의 얘기보다 아주 큰 역사적인 문제를 하나 봅니다. 이 화청궁지에는 조그만 오관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오관청이라는 건물은 우리가 5간의 대청, 5간의 건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5개의 방을 가진 건물이다,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럼 1936년 12월에 일어났던 이 서한사변은 뭐냐? 그냥 서한사변은 서한에서 일어난 사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서한사변을
돌로다가 표석을 해놓은 겁니다. 서한사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요것도 하나의 그 표석인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서한사변의 예터 오간청. 서한사변의 예터 오간청. 그럼 서한사변이 뭐냐?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화민국이 1911년에 건국이 됐고, 중화민국을 지배해온 사람은 손문입니다. 그러나 손문은 1925년에 죽었고, 손문의 뒤를 이어서 혼란한 정치를 어느 정도 수습하는 것이 난징 남경의 장개석입니다. 그럼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 정부죠. 그게 국민당이니까. 그런데 1921년에 중국의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년당원으로서 모택동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 공산당이 불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장개석은 어떻게 하든지 그 공산당을 타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일본군은 만주를 비롯해서 중국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는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장개석은 여러 차례 모택동을 공격하지만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시안, 강서성의 서금이라는 데서 100만 군을 동원해서 모택동을 포위합니다. 그럼 모택동의 군대는 거기서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해서 연안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럼 연안으로 도주한다는 것은 그것이 360하루를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360하루 1년이죠. 1년을 도망쳐서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 2만 5천 리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서안 근처의 연안까지, 그러니까 동쪽 해안에서부터 그냥 그 엄청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동안에 군대가 10분의 1로 죽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럼 가는 동안에 자기 부인도 죽었고 많은 군대들이 다. 그러면 장개석 군대는 비행기와 탱크로 치더라도 산속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다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안 근처에 연안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쇠약해져서 장개석한테 이제 완전히 타도당하게 될 시기에, 그 당시에 거기를 막는 사령관이 장학량입니다. 장쇼량, 장학량인데 이 장학량은 고향이 만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 열차 사고를 내서 죽인 장장님이 아들인데, 그리고 군대들은 대개 만주에서 온 군대들입니다. 그럼 만주에서 온 군대, 그 다음에 만주에서 온 장군이니까 만주가 일본 세력한테 떨어졌는데 왜 지금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장개석이 군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안을 옵니다. 근데 장학량하고 얘기해 보니까 의견이 맞질 않죠. 그러니까 장학량과 그 밑에 있는 장군 양호성이 장개석을 감금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관청입니다. 이 화청지에 오관청이라는 이 집입니다. 여기 이 집에 오관청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택동 그 중원군한테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울레가 오고, 그 다음에 장개석 부인 송미령 씨가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협상에서 뭐냐 하면 공산주의 측에서 장개석을 죽이지 않을 테니 그 대신 공산군을 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우자. 그것이 대개 이루어졌다고 보고, 물론 장개석은 부인합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 뒤의 역사가 결국 국민군하고 공산군이 합쳐서 그 군사적인 지휘권은 장개석에 들어가고 공산군은 포기한 것처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공산군을 다시 치지 않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죠. 그것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8년 동안 그런 상태죠. 그러나 1945년이 됐을 때 공산군이 상당히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중국을 공산화시키는 데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이 서한사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보는 그 오관청입니다. 그럼 이걸 한 사람은 바로 장학량이라는 사람이고, 이 장학량은 놀라웠게도 그 뒤에 이제 장개석의 포로가 돼가지고 맨날 강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103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주울레라든지 장개석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뭐 임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술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하는 사람은 많이 살아야 뭐 60, 70, 80 살았는데, 이 사람은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하고 아편도 하고 다 했는데 100세까지 살았다.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강금 생활만 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모택동이 그 연안에 와서 아주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그때 세상에서 모택동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랬을 때 미국의 신문 기자가 가서 만나가지고 모택동이 만만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씁니다. 그게 유명한 레드스타 오브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붉은 별입니다. 그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붉은 별.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몇십 판이 연속 나오고 모택동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 사람은 아주 중국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독일 있을 때 그 스위스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 모택동이 주치의도 보내주고, 그리고 북경대학 군에 가면 이 사람의 가묘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학량은 결국 고금이 돼서 이제 장개석은 또 대만으로 되다 고금을 시키고 또 나중에 또 미국 가서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장개석과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 송미령하고 애인 관계였다, 이제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을 죽이지 않고 그 송미령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택동은 아마 죽이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특히 장개석 밑에서 장개석 사관학교 교장할 때 그 밑에 정치주임이었던 주울레는 장개석을 죽여가지고는 일본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개석은 꼭 살려야 된다. 주울레가 나서가지고 특히 아마 주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오관청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건물 하나지만은 적어도 이것은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의 고장이다. 그러니까 화청지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옛날 당현종과 양규의 사랑의 그런 로맨스가 얽힌 곳이기도 하고, 또한 오관청은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물길을 바꿔놓은 또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장가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경치 좋은 데도 있지만은 우리가 천년의 수도고 많은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시안, 서안도 꼭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